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대구 10.6도, 구미 11.3도, 안동 9.8도 등이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포항 15도, 안동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으며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또 부설 유치원 부원장도 맡으며 대구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7년 5월 11일 대구 MBC가 촬영한 새마음 갖기 궐기 대회 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 자격으로 대회를 주도했고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 본부장이던 최태민 씨가 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인연을 발판 삼아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이 돼 박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 대구에서도 주요 이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대구 영진전문대학 부설 유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5년 동안 유치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최 씨는 교수라는 직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로 임명되면서 학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수업은 또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학교 측은 남겨진 자료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한국에서는 학위를 받은 것이 없고 미국에서 아동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사학위 취득 시점인 1987년에는 이미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어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던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영진전문대학 부설 유치원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학위라든지 아니면 학교 유치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그걸 있는 시대였지. 지금이야 하긴 뭐가 있는 시대였지. 그 시대는 하긴 나중에 그렇게 지금 하기 어렵고. 이후 서울에서 유치원 사업으로 성공한 좋은 발판이 됐습니다. 최 씨가 부원장을 맡은 때가 대학 설립자의 형이 유치원 원장이던 시기여서 대학 설립자 집안과 최 씨 집안 사이가 특수한 관계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학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 학위를 몇천 내렸더니 집안하고 아예 집자 자체가 아니라고. 최순실 씨를 알기는 안다던가. 이름 정도는 들어보십니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씨가 대구에서도 이상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석연찮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처럼 최순실과 관련 있는 영진전문대학에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 설립자와 설립자 아들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앞서 보도한 인연 때문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영진전문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대학은 학교 공사를 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설립자의 아들이자 총장의 동생은 구속됐고 설립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된 아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전문대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전부 감사 나온 사람 카드 그만이 퍼블났고 이거 뭐라고 답을 카드 그래도 그 학교도 열심히 하기 잘하지 뭐. 하지만 학교 측은 집행유예는 공금을 모두 환수한 데 따른 것이고 대통령 방문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보제 교육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산학협력 선도 사업 등 교육부 주관 사업에서 대거 배제돼 국비 지원이 많이 줄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원래 제일 핵심 사업
환수됐어, 환수. 고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비교하면平均적으로 이제 3년치잖아요. 3년치 더 줄었어요.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 게이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그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달 들어 이틀에 한 차례꼴로 비가 내리면서 벼 농가들은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수확을 하지 못하면 겨울 농작물인 양파와 마늘 재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깔로 뒤덮인 들판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벼 수확을 해야 하는 서영동 씨는 잦은 비로 수확 예정 시기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벼 베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밖에 수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비가 뭐 이틀 걸러 하루씩 오니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비가 안 오기를 바라뿌리고. 수확이 늦어지면 일부 조생종은 쓰러지지도 않은 벼에서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이달 들어 비가 온 날만 13일로 이틀에 한 차례꼴로 내렸고 지난달과 이달 강수량이 전년보다 270mm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벼의 수분 함량이 높아 수확을 해도 건조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 양파와 마늘 같은 겨울 작물에 대한 농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벼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들 농사마저 차질이 예상됩니다. 나중에 동해를 입는다든지 작황이 부진해서 결국은 연초에 수확기가 되면 파동이 오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잦은 비가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 SNS가 개인 간 소통을 넘어서 뉴스와 같은 기존 언론 매체의 콘텐츠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청자들에게 특히 젊은 층에게 더 많은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양환희 기자입니다. 카드 뉴스에 이어 동영상 뉴스까지 언론사들은 SNS에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뉴미디어 팀까지 만들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폰 같은 이동형 단말기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지난해 73.5%를 기록해 5년 전보다 42.2%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추천을 통해서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저녁에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중계해주는 경우가 많고. 대구문화방송도 이런 흐름에 맞춰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사고 영상을 제보받아 만든 콘텐츠는 도달 횟수가 58만 번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축제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구FC의 축구 경기도 생중계하며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현웅 님이 스코어가 하셨는데요. 0대 0입니다. 아직까지 골 안 났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소통과 참여라는 SNS의 특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디어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인터넷과 결합함에 따라 수용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회수 등만 생각해 자극적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NS 수용자들은 합리적으로 뉴미디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2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대구FC는 2016 K리그 챌린지 정규 시즌 마지막 라운드인 내일 대전전에서 인기 가수 헤이즈와 딘의 축하 공연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번개맨의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하프타임 이벤트로 냉장고와 LED TV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대구FC가 승리를 거둘 경우 자동 승격이 확정되는 가운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중계 방송합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 의료기업 7곳을 선발해 2016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는 전 세계 의료기업 3,000개사와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종합의료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선전은 중국 의료기기 생산액의 10%를 담당하면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도청 한마음 걷기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경북 도청 앞 새마을 광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에 발맞춰 3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전 행사에는 가수 남진, 한혜진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상주 왕산역사공원에서 상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상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5천만 원을 목표로 소녀상 건립비 모금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달까지 거친 총 6천여만 원의 성금으로 상주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1년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까지 전국 34곳에 건립됐거나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무려 1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폭행과 공갈, 점유 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위 등 1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8살 권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나아질 조짐이 없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고 오히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